특수 접근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hange mode라는 명령을 통해서 접근 권한을 지정을 할 때 보통 팔진수 3자리를 통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그 팔진수 4자리를 통해서 즉 최상위 자리에다가 특수 접근 권한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change mode 명령할 때 이렇게 팔진수 4자리를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최상위 자릿수를 0으로 설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임의의 숫자 제일 앞에 오는 0은 생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팔진수 3자리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권한을 나타내도록 하는데 이 네 번째 자리인 최상위 자리가 1이나 2나 4이면 특수 접근 권한을 지정을 해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각각 1인 경우에 스티키 비트, 2인 경우 setGID, 4인 경우 setUID를 나타내주는 표식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각각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현재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과 루트 밑에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은 각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계정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트 관리자의 소유 파일이면서 루트 관리자만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파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정 정보는 루트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사용자인 나도 저 파일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로 패스워드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루트 밑에 etc 밑에 shadow라는 파일에 내가 새로 지정한 비밀번호를 인코딩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패스워드 명령을 실행시킨 나는 루트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루트 소유의 루트만이 파일을 기록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이 shadow라는 파일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 파일들의 내용을 루트가 아닌 다른 심지어 기타 사용자까지도 모두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리드라이트 속성을 모두 부여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줄 수 있죠. 내가 내 계정 정보만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정 정보도 함부로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수 접근 권한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먼저 setUserID라는 것은 해당 파일이 실행되어지는 동안 파일 소유자의 권한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 현재 루트 밑에 USR 밑에 bin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은 바로 setUserID라는 값이 설정되어져 있는 파일인데 여기 보면 RWX로 표현되어지는 자리에 S라는 값이 지정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실행 파일은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어지면 이 실행 파일을 통해서 이런 파일들을 내부적으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킨 사용자의 권한이 아니라 이 실행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을 가지고서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좀 특별한 의미를 담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루트 사용자가 아니지만 내가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해서 이 실행 파일이 동작되어지는 동안에는 마치 루트가 해당하는 파일들을 접근하는 것처럼 허용이 되어줄 수 있는 소위 실제 사용자의 아이디와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지는 유효 사용자의 아이디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념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사용자 아이디는 실제 사용자 아이디, 즉 리얼 유저 아이디라는 것과 유효 사용자 아이디라는 effective user 아이디라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을 했던 로그인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아이디를 우리 실제 사용자 아이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반면에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어질 때
그 명령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지는 사용자 아이디를 유효 사용자 아이디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명령, 예를 들어서 내가 ls라는 명령을 내렸거나 혹은 cd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유효 사용자 아이디가 곧 실제 사용자 아이디와 같을 거예요. 반면에 유효 사용자 아이디가 실제 사용자 아이디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좀 전에 살펴본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처럼 하나의 실행 파일에 setUserID라는 값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switchUser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switchUser라는 명령으로 내가 계정을 로그아웃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마치 전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 1이라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사용자 아이디와 유효 사용자 아이디가 모두 다 이 유저 1에 대한 내부적으로 아이디 1000번에 해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위치 유저라는 명령을 통해서 유저 2라는 계정으로 스위칭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한 계정 정보를 알고 있어서 혹은 옆에 그 친구가 있어서 잠시 내 화면을 로그아웃하지 않고 유저 2라는 사용자로 스위칭하게 되어지면 현재 로그인 아이디 자체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 아이디는 바뀌지 않아서 유저 아이디는 그대로 1000번이지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때의 권한은 유저 2의 권한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게 되어져서 Effective User ID가 1001번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저 2라는 사용자가 이후 명령들을 쭉 수행하는 것처럼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상태에서 exit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시 스위칭 유저하기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유저 아이디와 Effective User ID가 다시 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보통은 하나의 일반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로 스위칭하는 일은 별로 없고, 시스템 관리자 같은 경우 자기가 항상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은 많은 좀 위험성이 초래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관리자 개인 계정으로 접속을 해가지고서 작업을 수행을 하다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순간에 관리자 계정으로 스위칭 해가지고서 작업을 수행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종종 많이 취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보면 단순히 아이디만 지정을 해서 Effective User ID만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 스위치 유저 하기를 특정 계정명 앞에 하이픈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마치 이 사용자가 로그인한 것과 같이 모든 초기화 파일들이 다 수행되어지고 심지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처리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호출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현재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명령으로 who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who라는 명령에 -m 옵션을 사용을 해 주어서 그 명령의 수행 결과를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m 옵션은 좀 더 다르게는 who라는 명령에 mi라는 여기 반드시 공백으로 띄워줘야 돼요. 옵션을 사용을 해 주어 가지고서 역시 로그인한 현재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윈도우 10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눅스 쉘에서는 who라는 명령을 수행을 했을 때 내용이 출력되어지지는 않네요. 더불어서 현재 사용자에 대한 작업 정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w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 볼 수 있는데, w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동시에 접속한 여러 사용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각 사용자들이 현재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사용자별로 나타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who라는 명령이 로그인 아이디, 즉 리얼 유저 아이디를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Effective User ID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whoami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출력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리얼 유저 아이디가 곧 Effective User ID랑 같다라고 했었죠. 사용자의 Effective User ID가 출력이 될 것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id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주어서 현재 사용자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세 유저 아이디 번호와 그룹 정보 같은 것들을 출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자, set user id라는 것은 반드시 실행 파일에만 적용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적용되어진 실행 파일에 대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동안에는 파일 소유자의 권한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좀 특별한 형태의 접근 권한이다 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와 비슷하게 setGID라는 특수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setGID라는 것은 역시 change mode 하기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동안 해당 파일의 그룹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접근 권한인데 주로 디렉터리에 설정되어져서 이 권한이 설정되어진 디렉터리의 사용자들이 파일을 생성을 하면 현재 사용자가 속한 기본 그룹과 상관없이 이 디렉터리의 소유 그룹 권한으로 각각의 파일들이 생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살펴본 스티키 비트라는 것은 역시 다음과 같이 체인지 모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공유 디렉터리처럼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그 공유 디렉터리에 지정되어지는 접근 권한이기도 합니다. 공유 디렉터리다 라고 하면 여러 사용자가 각각 파일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되 현재 내가 만든 파일은 나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누구든지 해당하는 디렉토리의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되 파일을 생성한 사용자로 소유자가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사용자가 만든 파일은 함부로 삭제할 수 없도록 지정해보고 싶은 디렉토리에 스티키 비트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에 가보면 루트 밑에 템프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이 템프라는 디렉토리가 스티키 비트가 설정되어져 있는 스티키 비트 같은 경우에는 T자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 디렉토리가 되어져서 현재 루트 밑에 템프라는 디렉토리에 가보면 현재 이 디렉토리는 루트 소유의 디렉토리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든다 라고 하면 루트 소유의 디렉토리에 만들었지만 내 소유의 파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생기는 것입니다.